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기술 개발한다고 해봤자 결국 중국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 아냐? 한국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나고 자란 리진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고 현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AI 기업에서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생 데이터에만 관심 가져온 딱딱한 성격이라 제 글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기술의 놀라움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리라고는 대학 시절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수치화된 데이터들을 좋아했고 IT 기술이 흥미로워서 북경대학교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대학 시절부터 IT 산업은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이 개발자의 손끝에서 탄생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졸업 후 저는 운이 좋게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텐센트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텐센트는 위챗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중심에서 함께 협업하여 기술적 성장을 이룰 기회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사회생활이라는 것과 업무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빅데이터 분석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으며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수억 명의 사용자가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사 초기 저에게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사용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가 제 손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IT 산업은 기술 그 이상입니다. 국가적 자부심과 경제 발전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자부심을 품고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선전과 항저우 같은 도시는 이미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글로벌 스마트시티 모델로 자리 잡았고 저도 그 프로젝트의 일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교통관리 AI 시스템과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교통 흐름을 조정하는 시스템은 제가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대표적 기술이었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경력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뇨. 한국은 물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있지만 우리 중국처럼 대규모 기술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 대부분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한국의 도시 설계와 IT 인프라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세련된 도시 관리로 유명하다고 했죠.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니 반박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같은 기술 강국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다른 선진국 공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정확했고 환승 시스템은 직관적이면서도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친절했고 교통 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통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에 도착하며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그래도 진짜 배울 게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 차량이 숙소 앞에 도착했고, 저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거리는 예상했지만 거리를 가득 메운 전기버스와 자전거 전용 도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친환경과 이동 편의성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고려하다니 첫인상부터 꽤 신선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첨단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건물 입구부터 보안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어 직원들이 얼굴 인식으로 출입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죠. 중국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은 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많아서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시스템을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지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서울의 교통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통관리 AI가 실시간으로 시내 전체의 차량 이동을 모니터링하며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을 조정하고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을 명령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분이 서울은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지만 실시간 AI 분석 덕분에 주요 도로는 늘 통제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런 수준이면 북경보다 낫네요라고 혼잣말을 했고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신호가 조정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인식되면 통행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과정이 완전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공공안전을 지키는 기술이라니 저는 솔직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관제센터 인근의 식당에서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갈한 밥상 덕에 낯설보다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식사 도중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인 박 팀장님이 저희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리진웨이 팀장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오늘 시연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작은 나라라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보다는 효율적 관리와 개인 보호에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강점이자 한계이기도 하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가진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규모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와 윤리적 접근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서울 외곽의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도로 상황이 현실과 거의 동일하게 재현되어 있었고 각 차량이 장애물 회피, 차선 변경, 주차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미래를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중국에서도 이미 상용화 단계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시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술은 도태되기 마련이니까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 철학과 개발 방향이 제 사고방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개발 방식이라니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을지 그제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저는 서울의 주요 IT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술적 인프라만 보아왔던 저는 이번에는 회사의 내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최신식이었지만 외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대기업이라면 흔히 보이는 엄격한 회사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곳곳에 마련된 휴게실은 카페 같았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AI 연구소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의견이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표자 중 한 명이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바로 반영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측 담당자 김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진웨이 팀장님, 여기서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죠. 그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빠른 성과를 위해 효율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협업을 우선시하는구나. 이 차이가 한국 IT 기업의 경쟁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는 직원 식당을 체험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해 함께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며 동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사내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내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 사무 공간과 멘토링까지 제공되는 구조였죠. 한 스타트업 팀이 자신들의 AI 기반 개인 건강관리 앱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며 회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방문이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하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그 근본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다른 IT 기업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과 문화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했습니다. 성장의 기준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라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방문 일정으로 한국의 또 다른 IT 혁신 기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소개가 끝난 후 연구개발 담당 팀장님이 직접 최신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질병 예측과 맞춤형 치료 지원을 목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서 중국과 다르게 윤리적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민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중심에 인간을 둔 윤리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 경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한 출장 이상이었고,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일정은 한국 측 프로젝트 팀과의 최종 회의였습니다.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에서 만난 회의실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협력 성과를 점검하며 한국과 중국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긴 모든 회의가 끝난 후 박 팀장님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리진웨이 팀장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처음 도착했을 때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심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에서 배울 게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접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 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이유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 점에서 중국과도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넘어 더 큰 비전을 공유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정갈한 한국식 밥상이 차려졌고 소소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누다 보니 이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마다 프로젝트에서 느낀 점과 배우고 돌아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며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눴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속했던 IT 산업은 언제나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 인간 중심적이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단순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바라보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저의 경력을 새롭게 설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한국과의 더 큰 협력을 이룰 날을 꿈꾸며 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점들은 매일의 업무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혁신적이면서도 사람 중심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이제는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빠르게 결과를 내는 것에만 집착했다면 이제는 과정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회사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 철학과 협업 정신을 글로벌 무대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비행기에 올라 이번엔 더 넓은 세계로 향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협력하자. 한국에서 배운 깨달음은 제 경력과 삶에 있어 영원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